그러면 부동산 정책에서 1번 정부의 시장 개입 나왔습니다. 2번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의 필요성,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시장의 실패를 수정한다. 그게 1번 부동산 시장 실패 보완을 위해서 개입한다. 그게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그 소리고 2번 부동산 시장의 형평성 증진, 그 옆에다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해서 개입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 이게 경기 조절입니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정부가 시장 개입한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9쪽으로 오면 부동산 정책의 수단,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나왔습니다. 토지용 규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토지용 규제는 없습니다. 자, 이거 직접 개입, 간접 개입은 토지 정책에 가면 따로 있을 겁니다. 자, 그때 보기로 하고 5번 정부의 실패와 시장 개입의 한계 나왔습니다. 정부의 실패는 정부가 개입했는데 더 나빠지는 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했던가요? 자, 그래요. 그것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넘어가서 토지 정책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책은 이렇게 나왔어요. 책은. 그런데 강의 노트는 이제 시장의 실패를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책이 강의 노트하고는 약간 순서가 약간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배웠던 거 다시 앞으로 가서 203쪽 가면 시장의 실패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이제 203페이지 시장의 실패 나오는데 시장의 실패는 한 문제 내지 두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실패를 갈 건데요. 지금부터 자, 보자고요. 시장의 실패가 뭔지. 그럼 시장의 실패란 시장이 자기 기능을 못한 것을 시장의 실패라고 했잖아요. 시장의 실패 개념을 물어보잖아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자원 배분을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다. 이러면 뭡니까? 시장의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하고 있다. 자원 배분을 잘못하고 있다. 이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정부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뭡니까? 있습니까? 오. 시장의 실패를 수정해서 개입한다. 이 말이나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다. OX? O.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시장의 실패인데 구체적으로 가면 필요한 것보다 많이 만들었다. 과대 생산했다. 필요한 것보다 조금 만들었다. 과소 생산했다. 이걸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장의 실패 원인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 시장의 실패 원인을 시험에 출제했어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이 5가지만 물어봅니다. 첫 번째요. 시장이 불안전해져요. 이걸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고 그래요.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시장이 불안전해졌다. 시장이 불안전해서 그러거든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불안전 시장이 있는데 이 불안전 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독점 시장입니다. 혼자 공급한다. 독점 시장. 2개 내지 5, 6개 기업이 공급한다. 그것을 과점 시장.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독점화되면 불안정 시장이 되면 시장의 실패,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규모 경제라는 게 있습니다. 규모 경제, 다른 말로 비용 체감 산업이라고 해요. 왜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산업이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합니까? 이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규모 경제, 비용 체감 산업은 시장의 실패 원인이 된다. 이렇게만 해요. 그러면 좀 이따 조금만 제가 부연 설명할 겁니다. 자, 세 번째 공공재입니다. 네 번째는 외부 효과라고 그래요. 다섯 번째가 뭐가 나왔습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5가지가 시장의 실패 원인입니다. 작년에 출제했으니까 올해는 이 부분에서 출제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직접적으로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것 이렇게 출제했어요. 이게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것 몇 번 나오거든요.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안전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작년에 시험에 출제했으니까 올해 출제할 확률은 좀 희박하지만 나온다면 지문 주는 겁니다. 작년에 단독 문제였어요. 시장의 실패 원인 아닌 거. 제 기억은 이 자체가 우리 시험에서 한 3번 정도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출제해요. 이 불자를 빼고 줘요. 그러면 정부의 시장의 실패 원인은 불안정 경쟁, 규모 경제, 공공재, 외부 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그러거든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불자 빼고 B자 빼고 줍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이 아닌 것. 1번 불안정 경쟁 또는 독점. 불안정 경쟁을 주지 않고 독점이나 과점을 줄 수 있어요. 그럼 시장이 실패입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보자고요. 그다음에 규모 경제, 공공재, 예부 효과. 그다음에 5번 정보의 대칭성. 답 몇 번? 5번. 선생님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시장이 실패 원인은 아닌 거 물어보면 이게 불자 빼고 B자 빼고 준다고요. 한 번은 이게 답이었어요. 시장이 실패와 관련 없는 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3번에 완전 경쟁을 줬습니다. 답 몇 번? 3번 완전 경쟁. 의미하셨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시장이 실패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물어볼 겁니다. 여기 이 5가지 위에도 다른 것도 있는데 이 5가지에서 결정 나요. 시험은. 그 나오면 그러면 이 5가지는 시장의 실패 원인이다. 맞죠? 그럼 이 시장의 실패 원인을 다른 말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 그렇죠. 시장의 실패 원인을 다른 말로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 정부가 개입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들이 시장의 실패 원인이다. 다른 말로 정부의 시장 개입 원인이다. 시장 개입의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음 중 시장의 실패 원인 아닌 것. 이 말이나 다음 중 정부의 시장 개입의 원인이 아닌 것.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되니까. 자, 됐고 이제 시장의 실패 원인 됐는데요. 이 자체에서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게 두 군데입니다. 공공재하고 예부 효과가 이 자체만 가지고 단독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불안정 경쟁, 규모 경쟁은 단독 문제를 내지 않는 거야. 나오면 지문 하나라고. 자, 불안정 경쟁, 독점을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왜 독점이 되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가? 학문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식만 하면 돼요. 자, 독점이라는 것은 혼자 공급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있습니다. A라는 연탄 공장이 우리나라에 연탄을 혼자 공급해요. 그럼 독점이거든요. 연탄이 독점. 그러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연탄이 100장이면 합니다. 100장. 1년 동안 필요한 연탄이. 그럼 100장을 만들어내면 A라는 연탄 공장이 100장을 만들어내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다. 그럼 시장이 성공이라고. 자, 여러분이 A라는 연탄 공장 사장이야. 필요한 만큼 100장을 만들어서 한 장에 1,000원을 받을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70장만 만들어서 1,500원을 받을 겁니까? 70장 만들어서 1,500원 받으면 더 이익입니다.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독점화되면 그럼 자기 혼자서 공급량 결정하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100장을 만들 필요 없이 더 조금 만들어요. 더 조금 만들면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만들어서 가격을 높여서 이윤을 많이 획득해 버려요. 그러니까 독점화되면 시장이 실패하는 겁니다. 의미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규모 경제 갑니다. 규모 경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에 있어서 규모 경제와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가 있는데 이 말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 말 없으면 앞에가 생산이란 말이 생략됐어. 생산. 그럼 생산이란 말이 생략됐으면 규모 경제는 생산에서 규모 경제야. 그럼 그대로 따져볼까요? 생산 규모를 늘리면 생산 규모를 크게 하면 경제적으로 된다. 경제적으로 됐단 말은 비용이 다운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규모 경제는 이런 뜻입니다. 자, 생산량을 늘려요. 생산량을 늘리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평균 비용이 다운돼요. 이걸 규모 경제라고 그래요. 규모 생산량을 늘렸다. 그럼 비용이 다운된다. 그게 규모 경제거든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 때 1개를 하나에 생산했습니다. 한 장. 하나를 생산했는데 총 비용이 1,000원이 들어갔어요. 이런 논리를 여러분은 물어보지 않아요. 자, 그럼 평균 비용은 얼마일까요? 1,000원이죠. 평균 비용은 1,000원입니다. 자, 이제 10개를 만들어요. 10개를 만들었다. 생산량을 늘렸죠. 그러면 생산 규모를 크게 한 겁니다.
그럼 10개를 만들었는데 총 비용이 10,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총 비용이 8,000원이 돼요. 8,000원. 8,000원. 그럼 평균 비용은 얼마입니까? 800원이 되죠. 이걸 규모 경제라고 그래요. 생산량을 늘렸더니 평균 비용이 다운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우리 시험에서 규모 경제 관련해서는 규모 경제란 말이 설명 나온 것은 없어요. 딱 이게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생산량을 늘리면 비용이 다운되므로 공급자는 이익 봅니까? 손해 봅니까? 이익이죠. 많이 생산하면 비용이 다운되잖아요. 그럼 공급자가 이익이죠. 그래서 공급자가 이익이다. 공급자에게 이익이 간다. 이제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자, 그러면 왜 규모 경제가 있으면 그러면 시장이 실패가 되는 거 지금부터 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 제가 여러분 이해시키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규모 경제는 생산량을 늘리면 비용이 다운된다.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누가 이익이다. 공급자가 이익된다. 이것만 하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설명을 해드려야죠. 왜? 규모 경제가 시장이 실패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독점이 되면 왜 시장이 실패한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독점 기업이 이윤을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조금밖에 안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규모 경제가 되면 왜 시장이 실패를 발생한가 지금부터 볼 건데요. 여기 A라는 연탄 공장이 있고 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이 규모 경제를 실현해요.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이 규모 경제를 실현하면 A라는 연탄 공장은 하나 만들 때 비용이 800원입니다. 800원. 800원. 근데 B하고 C는 하나 만들 때 1,000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B하고 C는 규모 경제가 실현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A라는 공장이 하나 만들 때 800원 들어가서 가격을 900원 받아요. 900원. 그럼 A라는 공장을 하나 팔면서 이익이 얼마입니까? 100원이죠. 그럼 B하고 C는 900원을 받으면 손해 발생하죠. 맞잖아요. 그럼 B하고 C가 A가 900원 받는데 B하고 C가 우리는 원가가 1,100원이니까 우리는 1,200원 받아야겠다. 1,100원 받아야겠다. 이렇게 된다면 B, C 제품을 산다 안 산다? 안 사겠죠. 그럼 이 상태가 계속되면 B하고 C는 망해요. 망하잖아요. 1,000원의 생산비인데 가격을 900원 받는다면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A만 살아남아요. A만. 그럼 A만 살아남았다. 그게 뭐가 돼요? 독점화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규모 경제가 바로 독점이 돼요. 독점. 이런 경우를 자연적 독점이라고 해요. 자연스럽게 독점이 됐다. 그 소리예요. 독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에서 독점으로 만들어요. 그것을 법률적 독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독점으로 만든 게 법적으로 법을 정해놓고 이거는 이런 기업 하나에서만 해라. 이런 것을 법률적 독점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법률적 독점의 가장 대표적인 게 KTNG입니다. KTNG 한국담배인삼공사법에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인삼은 어디서만 KTNG에서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법률적 독점이라고 하고 이런 경우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돼요. 이것을 자연적 독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규모 경제에 이끌고 뭐가 돼요? 독점이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이 두 개를 묶어놔요. 시장이 실패 원인에서 저는 불안정 경쟁, 규모 경쟁 이렇게 했지만 다른 책들을 보면 불안정 경쟁과 규모 경제 같이 묶어놓습니다. 왜? 규모 경제가 독점이니까. 의미됐습니까? 예. 네. 이제 공공재하고 예부유가 갑니다. 5번 필요 없어요. 공공재와 예부유가. 지금부터 이제 공공재를 설명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느낌을 말하시면 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 배우는데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공공재 갑니다. 질문. 공공재는 공기업이 생산하는 자를 공공재라고 한다. OX? X입니다. 공공재는 공기업이 생산하는 재화가 아니에요. 그럼 공공재가 뭐냐면 어떤 물건을 소비해요. 소비하는데 두 가지 성격을 가져요. 비경합성하고 비배제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갖는 자를 공공재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비경합성, 비배제성을 설명할 건데요.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나와요. 최근에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공공재란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 재화다. 이렇게 출제합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예요.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는 앞에가 B자 붙으면 B자를 빼고 출제해요. 그래서 틀린 말 만들어져요. 앞에가 불자가 붙었으면 불자를 빼고 틀린 말을 만들어요. 의미하셨나요? 그러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는 자를 우리는 공공재라고 한다. 그럼 틀려요. 소비에서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자를 공공재라고 그래요. 그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설명하기 전에요.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걸 설명해 볼게요. 공공재 가장 대표적인 게 도로입니다. 도로. 그 다음에 공원입니다. 공원. 에버랜드 그거 아니고 북한산 국립공원 이런 거요. 공원. 그 다음에 가로등, 등대, 의무교육, 치안이 경찰입니다. 국방, 소방 이런 것들이 공공재입니다. 그럼 얘들은 소비할 때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져요. 자, 제가 등대 가지고 설명할 겁니다. 자, 등대가 공공재인데 등대를 소비한다 말은 등대를 먹는다가 아니라 등대를 보고 배가 이렇게 지나간다가 그게 등대를 소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합성이란 말은요. 경합성이란 말은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을 경합성이라고 해요. 그럼 현대 자동차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10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9개를 사버립니다. 그럼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쳐야 미쳐요? 미치죠. 그것을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비에 있어서 비경합성은 나의 소비가 다른 사람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내가 등대 볼 때 다른 사람 못 본다. 내가 등대 봐버리면 다른 사람 못 본다. 잠잔다. 지금 잔다. 지금 등대 이야기 나오는데 잔다. 등대지기가 나오고 지금 매우 낭만적으로 하고 있는데 잠이 옵니까 지금? 그럼 내가 등대를 보면 다른 사람 못 본다. 그러면 등대 소비에서 경합성입니다. 제가 등대 볼 때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대는 소비할 때 비경합성을 갖습니다. 그러면 비배제성, 반대가 배제성이거든요. 배제성은 돈 내지 않으면 너 보지 마. 돈 내지 않으면 들어오지 마. 에버랜드는 돈 내지 않으면 못 들어가죠. 그럼 에버랜드는 소비에서 배제성입니다. 그러니까 비배제성은 돈 내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등대 볼 때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배가 등대 보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밤에. 근데 등대 볼 때도 돈 안 내거든요. 그 다음에 이 등대라는 것은 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현대가 등대를 만들어 놓고 돈을 받는다고 해요. 현대 등대를 만들어 놓고 돈 받는다고 해봐요. 그럼 배가 지나갈 때 잡아. 돈 내라고. 나 등대 안 받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얘들은 돈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봐봐요. 등대가 두 가지 성격을 가져요. 이 두 가지 성격을 갖는 자를 뭐란다? 공공재라고 그래요. 공공재. 자, 여기 봐요. 의무교육. 의무교육,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의 자녀가 중학교를 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못 간다. A라는 학생이 중학교 가면 B라는 학생이 못 간다. 그러면 중학교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A든 B든 C든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에서 비경합성이죠. 중학교 갈 때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 돈 안 내도 할 수 있다. 비배제성입니다. 의미하셨죠?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가로등 제가 밑을 지나간다. 근데 여러분이 못 지나간다. 그러면 가로등 소비에서 경합성이죠. 내가 지나가기도 하고 다른 사람 지나가기도. 가로등 지나갈 때 돈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 안 내잖아요. 그럼 가로등 지나갈 때 돈 내라고 돈 주러 간다. 나 그냥 눈 감고 왔어.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얘들은 성격상 돈을 받을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여기 소비에서 비배제성을 다른 말로 무임승차라고 그래요. 무임승차. 그럼 공공재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자, 이게 이제 공공재인데 그러면 이러한 공공재를 시장기구에 맡겨요. 시장기구에 맡긴다. 시장기구에 맡긴다. 누구에게 맡긴다? 현대나 삼성에게 맡긴다. 시장이 나오면 무조건 현대, 삼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개별 기업, 그게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기구에 맡기면 현대나 삼성은 돈 되지 않는 것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단 말이에요. 안 만든다. 현대나 삼성에게 등대 만들라고 해봐요.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어요. 안 만듭니다. 현대나 삼성에게 너희들 등대 만들어라 그러면 아마 몇 개 만들겠죠. 현대나 삼성 자신들의 회사를 강구하기 위해서 서해에다가 남해에다 동해에다 하나씩 만들겠죠. 그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기구에 맡기면 현대나 삼성은 시장기구는 사적 개별 기업들은 돈 되지 않으면 만들지 않는다. 돈 되지 않는다가 여기 있네요. 돈 되지 않는다가. 그럼 필요한 만큼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그래서 과소생산이죠. 과소생산. 공공재가 단독무제로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답이 여기입니다. 공공재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된다라고 출제했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그러니까 공공재 나왔습니다. 무조건 뭐다?
과소생산. 공공재 나왔습니다. 뭐다? 무조건 과소생산이다. 자, 그럼 이게 뭐요? 이게 뭐라고 그래요? 공공재 과소생산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시장이 실패지. 시장이 실패.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죠. 그러면 정부가 뭐 한다? 개입한다. 그러면 등대 부족하다. 조금밖에 안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에 등대가 1000개가 필요하다. 1000개가. 현대나 삼성한테 맡겼더니 10개밖에 안 만들었다. 그러면 990개가 필요하죠. 990개가 부족하죠. 과소생산. 그러면 정부가 만들어야 되지. 그래서 대책이 나와. 어떡할까? 이거 필요한데. 현대나 삼성하게 도로 만들어 봐요.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여기서 고속도로는 공공재 아니다. 아니다. 고속도로는 돈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도로는 그냥 일반 도로. 이 공원은 여러분 집 주변에 있는 그냥 공원, 체육공원 이런 거.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냅니까 안 냅니까?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낸다 안 낸다?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낸 사람은 미얀마에서 오셨습니까? 국립공원 들어갈 때 돈 낼까 안 낼까? 안 냅니다 여러분들. 아니 선생님 나 들어갈 때 냈는데 그거는 국립공원 들어가서 내는 게 아니에요. 국립공원 내에 문화재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립공원 내에 문화재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 안 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아니 국립공원 들어가는데 문화재가 있다. 나는 안 볼 건데 눈 감고 지나가는데 그래도 돈을 징수하는 거야. 왜? 누가 본지 안 본지 모르니까. 그때 내는 거지 국립공원 들어가서 돈 내는 거 아니에요. 국립공원 가봐요. 문화재 없는 데는 돈 안 내요. 나는 그동안 돈 내는데 그래서 돈 내면 그게 꼭 국립공원 들어가니까 입장료처럼 느껴져요. 그게 아니라 문화재 관련료입니다. 문화재 관련료. 그러니까 국립공원은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국립공원이 공공재입니다. 의미하셨죠? 이렇게. 자, 대책은 이제 도로, 가로등 이런 거 다 치안 국방 뭘로 해요? 세금을 하지. 국가에서 세금하고 그다음에 기금, 복권 같은 걸 사면 뒤에 뭐라고 써있어요. 무슨 기금 몇 % 적립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등대 건설 기금. 정부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정부가 가로등 건설 기금 이렇게 세금이나 기금 가지고 국가가 직접 생산 또는 공기업을 통한 생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5번째요. 물론 공공재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네. 자, 5번째 공공재는 정의부유가를 유발시켜요. 정의부유가. 이 다음 순환에서는 공공재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공공재 기억납니까? 하고 갈 거예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정의부유가는 좀 이따 바로 배우는데 돈 내지 않고 혜택 보는 거. 그것을 정의부유가라고 그래. 이거 사용하면서 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정의부유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소비에 있어서 소비의 규모 경제라고 그래요. 소비 규모 경제. 규모 경제가 칠판에 2개 나왔네요. 생산에서 규모 경제,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 그러면 우리 시험은 사실은 이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공공재 관련해서는.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 시험은 출제했어요. 그러면 시험에서 소비에서 규모 경제가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안 내요. 공공재는 소비에서 규모 경제를 유발시킨다.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생산에 있어서 규모 경제 봐봐요. 여기 생산에서 규모 경제는 생산량을 늘렸더니 비용이 다운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비에서 규모 경제는 소비량을 늘리면 비용이 다운된다 그런 말이야. 자, 등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등대 만들 때 비용이 100억 들어갔어요. 근데 한 사람만 봐요. 그 등대를 한 사람만.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100억이죠. 10사람이 봅니다. 그 비용은 10억으로 다운돼요. 그걸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라고 그래요. 이 소비에 있어서 규모 경제를 제가 설명할 때 꼭 이런 예를 들 텐데요. 자, 봅시다. 여러분 눈빛이 지금 안 좋고 잠 올고 하품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중만 안 하고 지금 여러분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래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래? 만해는 누굽니까? 한용우 선생님이잖아요. 이래는요. 전두환 씨가 이래입니다. 전두환 씨 호가 이래요. 자, 이렇게 그리잖아요. 뒷모습. 전두환 씨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림 보면 신문 같은 거 보면 만평이 꼭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연희동 이렇게 해요. 연희동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전두환 씨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고 그러는데 29만 원밖에 없잖아 지금. 그래서 이렇게 했죠. 전 그러면 삼행시를 찌면 전 그러면 전두환입니다. 두 발이 없습니다. 환장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했다 해서 저를 잡아갔다. 그럼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죽은 거지 뭐. 응?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제가 잡혀갔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어? 예? 투쟁이요? 공부해야지 뭔 투쟁이야. 남의 일 이렇게 신경 써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잡혀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그것만 하면 돼. 사식만 넣어주면 돼. 어? 이분 고향이 경남 합천이거든요. 합천. 그러니까 경남 합천은 대구하고 이렇게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합천에 태어나서 이제 대구로 가서 중고 뭐 고등학교 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합천에 가면 일회 공원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분이 뭐 국민적으로 지탄을 받더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서는 영웅이잖아요. 대통령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됐든 간에 뭐 그것은 뭐 그러니까 일회 공원이 있습니다. 한 모르겠어 한 20여 년 정도 전에 이 일회 공원 가지고 굉장히 뉴스에 크게 나오고 그랬어요. 과연 이 사람이 공원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근데 그 지역에서는 뭐 영웅이니까 만들었죠. 그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뭐 공원 만들 때 비용이 뭐 국가에서 보조 나오고 뭐 합천 군인가 시비 해가지고 뭐 10억인가 100억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들어갔어요. 그럼 이 공원 만들 때 10억이 들어갔다고 해봐요. 1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소비에서 규모 경제는 만약 일회 공원을 한 명만 이용해요. 한 명만. 두한시만. 그럼 비용이 얼마입니까? 10억이에요. 10억. 맞죠? 근데 두 분 이용해요. 순자 씨랑. 그럼 얼마가 돼요? 5억이죠. 이번엔 4명 이용해요. 누구랑? 제국이 재용이. 그럼 얼마가 돼요? 2억 5천이 돼요. 이제 5명 이용해요. 누구랑? 상하. 그럼 얼마가 돼요? 2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미하셨죠? 그러면 이런 공원은 공공재죠. 공공재는 소비량을 늘리면 비용이 뭐요? 다운돼요. 이걸 소비에서 규모 경제라고 그래요. 의미됐습니까? 내가 전직 대통령을 희화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공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소비에서 규모 경제라고 그래요. 뜻은 안 물어봅니다. 다만 공공재는 소비에서 모두 다 규모 경제를 유발시킨다.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백담사에 살았는데 어느 분은 만해고, 어느 분은 일해고, 어느 분은 독립운동을 하셨고, 어느 분은 거시기를 하셨고, 참 세상이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호 중에서 산자가 많이 있죠. 산자, 도산 누굽니까? 안창호. 거산은 누군지 모르겠죠. 쓸데없이 김영삼 대통령. 그분이 거산입니다. 다산 정약용. 아산 앙회장. 왕회장. 정주영 회장이 왕회장이잖아. 정주영 그 현대그룹의 회장이 많아. 그래서 왕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산병원이 현대병원이잖아요. 아산병원. 아산이 정주영 그 회장님의 호잖아요. 아산이. 그래서 서산인가 어딘가 가면 아산 농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딴 거고. 정주영 명회장에. 후광은 누구냐? 후광. 고 김대중 대통령이 호광입니다. 호만 연구했니? 뭐 이렇게요. 그러니까 호가 또 자lim이 있죠. 뭐 아산도 있고 다 산자도 있고 산자가 많죠. 이상하게 우리나라 호는 산자가 많더라고. 산자가 뭐 거산도 있고 다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호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공공재입니다. 공공재는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그러니까 얘는 2번이나 출제됐으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출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공공재. 그다음에 이제 예부 효과 갈 겁니다. 공공재 했는데 다른 것은 다 기억 없고 뭐만 기억이 있다? 일회 공원하고 상하만 기억이 있다. 자, 이제 예부 효과 갑니다. 예부 효과가 또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부 효과.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예부 효과는. 예부 효과는 저하고 한 번 정도 들어보셨는데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어디서요? 부동성 인접성에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예부 효과의
경제학적 의미에서 개념 배우러 갈 겁니다. 근데 예부 효과를 공부하기 전에 뭘 아셔야 되냐면 예부란 말을 아셔야 돼요. 예부는 문 밖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시장 밖에 이런 뜻이거든요. 예부란 말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장이 있습니다. 이걸 시장기구 또는 가격기구라고 말해요. 그리고 가격기구. 그럼 왜 시장기구를 가격기구라 말하냐면 시장에서는 반드시 give and take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시장은 공짜가 없는 거예요. 시장은 아주 냉정한 곳입니다. 여기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뭘 줬습니다. 뭘 줬으면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돈으로 말해야죠. 그걸 가격으로 말하는 거야. 대가를 지불했다. 돈 지불했다. 가격 지불했다. 이렇게 가격으로 지불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장기구 내부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다른 말로 시장기구를 통했다고 그래요. 이 말은 시장에서는 반드시 돈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나타나요.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뭘 지급했는데 근데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가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하면 시장기구 내부라고 하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시장기구 예부라고 그래요. 예부. 가격 지불했습니다. 시장기구를 통했다고 하고 가격 지불하지 않았으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짜로 이런 소리입니다.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 예부가 이 예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부는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피해를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다. 그게 예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어떤 이익을 줬는데 여러분이 저에게 보상하지 않았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걸 예부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줬는데 이익을 줬는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대가 지불했다. 그럼 예부입니까? 내부입니까? 내부. 무슨 말을 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부는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 그것을 예부 효과라고 그래요. 자, 그럼 예부라는 뜻을 알았습니다. 이제 개념 갑니다. 예부 효과는 이 개념에서 답을 많이 줘요. 어떤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합니다. 경제 활동은 두 가지입니다.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이죠. 어떤 사람이 생산 활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비 활동을 합니다. 그럼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할 때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런 소리요. 내가 담배를 피웁니다. 내가 담배를 피우면 소비 활동이죠. 담배를 피우는데 옆 사람들에게 피해 줄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결국 옆에 지나간 아가씨들에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럼 손해를 끼쳤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죠.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하지 않았답니다. 자, 또요. 내가 향수를 뿌렸습니다. 향수를 소비했죠. 근데 향수 뿌린 이유는 그녀에게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지하철에 같이 탄 사람 제3자에게 이익을 줬습니다. 지하철에 같이 탄 아가씨들이 제 옆에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제 옆에 있는 친구도 불러와요. 귓속말로 그러죠. 저 아저씨 향수 진짜 이 냄새 좋다. 그러면서 서로 막 좋아합니다. 그럼 제가 이익을 줬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뭐라 하냐면 친구는 저 아저씨 내리니까 따라가자 막 이렇게 하지. 근데 친구 또 다른 친구는 아니 내릴 거야. 난 따라갔다 올 거야 막 그러지. 그래서 물어볼까 어디까지 가는가 이렇게 보죠. 그런데 제가 이익 줬는데 그 아가씨들이 저에게 대가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고 이익에서 대가 주지 않았다. 그럼 대가 보상을 줬다. 그러면 시장기구를 통하여. 근데 주지 않았다. 시장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 그럼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 하냐면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았다고 그래.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런단 말이야. 통하지 않고. 이런 현상, 이러한 모든 현상은 사회과학에서 예부 효과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예부 효과가 되기 위한 조건부터 가는데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반드시 의도하지 않을 것. 시험 문제는 한 3번에 걸쳐서 예부 효과란
어떤 사람의 경제활동이 의도된 결과가 이렇게 합니다. 의도된 결과 OX, X. 의도되지 않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제3자가 나와야 돼. 당사자라고 하면 틀려요. 제가 향수를 뿌렸습니다. 그 향수 뿌린 이유는 그녀가 당사자야. 그녀에게 잘 보일 목적입니다. 근데 제3자들이 좋아한 거야. 제3자들은. 그럼 그녀가 좋아했다. 이것은 예부 효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때로는 손해를 주고 때로는 이익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걸 예부 효과라 그래요. 보상과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것을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그래요. 근데 손해, 보상, 이익, 대가 지불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시장기구를 통했냐 통하지 않았냐를 줘요. 그럼 시장기구를 통했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 않았다가 두 대 나와야 돼. 의도하지 않았다. 통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제3자. 이 세 가지가 나오면 그럼 예부 효과. 당사자라고 나오면 예부 효과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근데 예부 효과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부예부 효과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익에서 대가 지불하지 않았다. 이걸 정예부 효과라고 합니다. 아까 금방 배웠던 공공재는 이익 보지만 대가 지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정의 예부 효과 이렇게 한다고. 부예부 효과를 다른 말로 예부 불경제라고 그래요. 예부 불경제. 예부 불경제. 불자를 다른 말로 비자라고 써요. 예부 불경제, 예부 비경제라고 불러요. 정예부가를 예부 경제라고 부릅니다. 얘도 우리 시험에서 쟁점이 돼서 답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예부 효과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부 효과의 종류로 가보면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에서 나타난대요. 그럼 생산활동 예부 효과와 소비활동 예부 효과가 있다. 되셨죠?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출제한 적이 있냐면 예부 효과는 생산활동에서 나타나고 소비활동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출제했습니다. 뭡니까? X입니까? X죠. 일단 두 개가 있고 이 두 개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생산, 소비에서 두 개씩 나눠주죠. 생산활동의 정예부 효과, 생산활동의 부예부 효과, 소비활동의 정예부 효과, 소비활동의 부예부 효과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종류가 되는 거죠. 종류. 그러면 예부 효과의 개념과 종류가 끝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는 것은 예부 효과는 무엇을 유발시킨다? 시장의 실패를 유발시킨다. 그럼 왜 예부 효과가 시장의 실패가 되는가를 지금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의미하셨나요? 그래서 예부 효과 이제 내용이라는 부분을 갈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주로 출제되는 거예요. 내용. 그럼 예부 효과 내용은 총 몇 가지 배워야 돼요? 예부 효과는? 예부 효과를 총 몇 가지?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생산활동의 부예부 효과입니다.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생산활동의 부예부 효과는 생산활동의 정예부 효과하고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예부 효과만 공부하면 정예부 효과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잘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생산활동의 부예부 효과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수업하면서 정예부 효과를 같이 이제 묻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 건데요. 네, 여기 내용에서는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사실은 제가 언급한 것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어렵게 내버리면 예부 효과는 사실은 풀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자, 생산활동의 부 예부 효과를 가지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지금부터 볼 겁니다. 자, 사례를 하나 들어볼 건데요. 생산활동의 부예부 효과는 대부분이 공예산업입니다. 공예산업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제3자에게 손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연탄공장입니다. 기초 입문과정에서도 여기다가 A라는 연탄공장을 들었습니다. 이 다음 순환에 제가 예부 효과 하잖아요. 그럼 연탄공장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재공장 할 겁니다. 그럼 연탄공장을 연탄 하나 만들 때 주변에 피해를 주면서 손해를 주면서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선생님 연탄공장이 연탄 만들어서 피해 주면 보상하던데요. 그렇지. 그거는 시장이 개입한 논리고 지금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 연탄공장이 보상하지 않았다. 그런 걸 배운 거야.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이제
연탄 공장이 보상을 하게 돼요. 자, 그런 논리를 보니까 이상하네. 왜 보상 안 했다 하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놓으면 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정부가 개입해서 보상하게 만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현실은 연탄 공장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왜? 정부가 개입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은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야. 그럼 연탄 공장이 시장이 실패를 발생하지 않는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니까 개입한다, 한다. 그게 현실이란 소리지, 이게. 자, 이제요.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을 만들 때 이제 생산비를 볼 건데, 이 생산비는 두 가지로 있어야 돼. 자, 생산비에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가 그러니까 인천이라는 사회입니다. 인천시입니다. 그럼 인천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인천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래요. 인천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인천의 사회적 비용이다. 제가 인천 사람입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근데 병원비가 1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10만 원은 인천의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다시요. 인천에서 뭐 들었대? 목 아프게 설명하고 있구만. 원래 고향이 나는 서울이야, 서울. 좀 밑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 발음만 나오게 하지 말라고. 자,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인천의 사회적 비용이에요. 제가 인천에 사는데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병원비가 1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10만 원은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인천에 살았으면 제가 들어간 비용은 다 인천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인천 사람들이 쓰는 비용은 다 인천의 사회적 비용이라고요. 의미 전달됐습니까? 그럼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로 살짝 차에 이렇게 스쳐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10만 원은 인천의 사회적 비용입니까? 아닙니까? 사회적 비용이다. 이런 경우를 엎드려서 절 받는다고 그래요. 다 알려주고 유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여기가 A라는 연탄 공장이 있어요. 이런 말 많이 써요. 뉴스를 들어보면 이렇게요. 이제 서울의 뉴스가 끝나고 나면 인천의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인천에 뭐 경기 인천 지역이 뭐 뉴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 많이 해요. 우리 인천광역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교통사고율이 높아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봤다도 좀 이따 들어봐 이제. 그런 말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방방송에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런 말 나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인천광역시 시장을 이제 선거를 했는데 어떤 이유로 그분이 시장 선거에서 이제 부정선거를 했다든지 어떤 이유로 이제 시장직을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또 시장 선거를 해야 되죠. 그럼 비용이 또 들어가죠. 그게 사회적 비용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떤 시골을 뭐 군 단위로 보면요. 뭐 어떤 시골 군 단위로 보면 한 3번, 4번 계속 군수가 바뀌어요. 부정행위. 그럼 계속 군수를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부정행위가 있으면 그러면 그 지역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것을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그래요. 자,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좋은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의료보험입니다. 의료보험. 그렇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랜드 캐년 가서 거기 뭐 학생 나오잖아요. 거기 병원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의료보험입니다. 또요. 그린벨트입니다. 또요. 치맥. 치킨 맥주. 치맥. 자,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치킨하고 맥주. 발음 이상해도 공부 안 돼요? 앞으로 영어로 할 거야. 치맥.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제도가 없다 그러면요. 그러면 개인들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좀만 아파도 막 병원 가버리잖아요. 의료보험이 잘 됐으니까 그래요. 저는 한 달에 의료보험 뭐 내도 막 눈이 막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내야 돼? 이렇게. 예? 아니 많이 안 벌어. 많이 안 버는데 많이 내라고 그래. 그래서 나 가서 의료보험 공단에 가서 뭐라 해야 될 것 같아. 아니 너무 많이 내라고 그래. 진짜 미칠 것 같아. 그것만 다 모아도 부자 되겠어. 너무 많이 내니까. 그러면 그게 의료보험이 안 돼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개인의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다음에 음주운전을 계속 방지하고 음주운전 못하게 하고 그 이유도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음주운전 내두잖아요. 그럼 음주해서 부딪히고 병원 가고 그다음에 차 폐차되고 그럼 비용이 계속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단속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다운시킨단 말이에요. 사회적 비용 의미 아셨습니까? 그래요. 좋아.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인천시에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연탄 공장에서 연탄 하나 만듭니다. 한 개 생산비가 한 장 생산비가요. 제가 1,000원이 들어가요. 1,000원. 1,000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1,000원은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할 비용입니다. 그것을 사적 비용이라고 사적 비용. 그럼 A라는 연탄 공장 연탄 하나 만들 때 1,000원 들어갔다. 그럼 사적 비용은 얼마다? 1,000원이다. 그 소리야. 그런데 문제는 연탄 하나 만들 때 공해를 유발시켜요. 그래서 이제 공해 비용도 발생해요. 공해 비용. 이 공해 비용은 공해를 제거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200원이 들어가요. 그 이 공해 비용은 우리 인천 시민이 부담하는 거야. A라는 연탄 공장은 연탄을 만들 때 주변에 손해졌지만 거기서 200원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이 공해 비용 200원을 우리 인천시가 부담합니다. 그럼 인천시 입장에서는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하나 만들 때 사회적 비용은 얼마가 되냐? 자, 여기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해야 할 사적 비용 2,000원은 우리 인천의 사회적 비용이 아니다. 뭐 들었을까? A라는 연탄 공장이 인천에 있잖아요. 그럼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인천의 사회적 비용이라니까. A라는 연탄 공장이 검단에 있다 하더라도 인천이잖아. 그럼 이건 사회적 비용이에요. 제가 여기서 인천에서 수업하다가 아주 여러분이 몰라가지고 내지한테 걸렸다. 그럼 제가 인천 시민이다. 그것도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인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비용은 무슨 비용이다? 인천의 사회적 비용이다. 그러면 인천의 사회적 비용은 이 사적 비용이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된다. 여기에 인천 시민이 세금으로 공해를 비용을 내야 돼요. 그래서 공해 비용까지 이렇게 된다고. 여러분들 기분 나쁘지만 다 인상만 쓰고 있지 기분 안 나쁘나? 오늘 선생님 기분 나쁜가? 기분 안 나빠. 언제나 늘 그래. 다른 데도 그래. 그러니까 나 체념 상태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부담할 비용 얼마다? 1,200원. 이것 때문에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해요. 자, 그것은 차차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연탄 만들 때 공해를 유발시키면서도 보상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사적 비용과 A라는 연탄 공장이 부담할 비용과 우리 인천시 전체가 부담할 비용, 사회적 비용이 달라져요. 달라진다는 괴리 된다고 그래. 괴리. 그러면 사적 비용은 1,000원이고 사회적 비용은 1,200원이 돼요.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다. 이게 시험에 몇 번 나와요. VAV가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OX? O. 그러니까 봐요.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사회적 비용이 크다. 너무 많이 냈어요. 한 5번 이상 냈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너무 많이 냈어요. 사회적 비용이 크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다 아니까 시험 문제 최근에 이렇게 됐어요. 생산에서 VAV가 유발시키는 경우는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킨다라고 했습니다. OX, X,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증가. 의미하셨죠? 그럼 VAV가가 나오면 사회적 비용은 뭐한다? 증가한다. 사적 비용보다 높아진다. 자, 가끔씩 잘 나오지 않지만 편익을 물어봐요. 편익.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느끼는 편익과 A라는 연탄 공장이 느끼는 편익을 물어봐요. A라는 연탄 공장은 비용을 1,200원 내야 되는데 1,000원밖에 안 내고 있죠. 그러니까 A라는 연탄 공장은 사적 편익이 사회 전체가 느끼는 편익보다 더 커집니다. 편익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왜? 비용하고 반대입니다. 부동하고 비용이 반대죠. 비용이 반대. 자,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나오면 쉽죠. 생산에 있어서 VAV가가 발생하면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쉽죠. 이거 옳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줄자면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면 생산에 있어서 VAV가가 유발된다. OX, O. 똑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배우거든요. 이렇게 배우니까 이렇게 출자하면 쉬워져요. 근데 이걸 이렇게 출자하면 안 배운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시험은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내용을 출제하는 겁니다. 이제요.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 인천에 연탄의 생산량이 총 100개면 100개가 생산되면 그러면 100개가 생산되면 적정한 생산량이다.
해볼게요. 이 100개가 적정한 생산량이다라고 해봐요. 적정한 생산량이다 라고 해봅시다. 만약에 A라는 연탄 공장이 100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입니까? 비효율성입니까? 효율성이죠. 효율성이다. 그러면 100개를 만들어낸가 보자고요. 여기 봐요. 여기 우리 인천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연탄 하나 만들 때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지. 1,200원이지. 우리 인천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연탄 하나 만들 때 적정한 비용이 1,200원이라고요. 의미하셨나요? 1,200원. 그게 사회적 비용이니까. 근데 A라는 연탄 공장은 연탄 하나 만들 때 적정한 생산 비용 1,200원에 만들어냅니까? 1,000원에 만들어내요? 1,000원에 만들어내요. 그러면 적정한 생산비보다 낮은 생산비로 만들어내죠. 적정한 생산비가 1,200원입니다. 근데 A라는 연탄 공장은 1,000원에 만들어내요. 그러면 적정한 생산비보다 낮은 생산비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생산량은 적정한 생산량보다 많이 만들까 조금 만들까? 많이 만들죠.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니까. 1,200원으로 만들어내면 100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1,000원에 입각해서 만들어내니까 많이 만든다고. 생산량은 과잉 생산되는 거죠. 과잉 생산. VAB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과잉 생산. 왜 이게 가장 많이 나올까요? VAB과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은 많이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과잉 생산, 과소 생산이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그러니까 VAB과는 사회적 비용보다 사적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과잉 생산된다 이렇게 된다고. 그럼 만약에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똑같다고 봐요.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똑같으면 그럼 과잉 생산이 아니라 적정한 생산량 100개를 만드는 거라고. 100개 만들 때 적정한 비용이 1,200원이야.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이 1,200원을 입각해서 만든다. 그럼 적정한 생산량을 생산한다고. 만약에 반대로 우리 인천의 적정한 연탄의 생산비가 한 장당 1,200원인데 A라는 연탄 공장이 1,500원에 만든다고 해봐요. 1,500원에. 그러면 적정한 생산비보다 훨씬 더 높은 생산비로 만들어내죠. 그러면 적정한 양을 만든다, 조금 만든다. 조금 만든다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니까 과잉 생산이다. 선생님 나는 모르겠다. 그럼 필요 없어. VAB과 과잉 생산. 그럼 끝이야. 왜 그렇게 된 건지 안 물어봐 우리한테. 의미하셨나요? 이렇게. 과잉 생산됐습니다. 과대 생산된 거죠. 과대 생산. 과대 생산. 많이 만들었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근데 나중에 얘가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제 파트너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다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말로 나오면 그때 가면 또 헷갈려요. 선생님 지금 해봐. 아니 못해요. 지금도 헷갈려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하는 것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는데 자, 필요하니까 써볼 겁니다. 여러분 쓸 필요 없어요. 과잉 생산됐습니다. 생산량이. 그럼 가격은 적정한 가격보다 높게 거래됐습니까? 낮게? 낮은 가격입니다. 낮은 가격으로 연탄이 거래돼요. 그럼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면 소비량은 연탄의 소비량은 적정한 소비량이 될까요? 많이 소비할까요? 많이. 과잉 소비되는 겁니다. 소비. 자, 얘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다른 설명을 위해서 필요해요. 자, 여기 과잉 생산, 과대 생산 뭐라고 할래요? 뭐라고 할래요? 시장이 실패. 시장이 실패. 그러면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정부가 개입해라 그 소리죠. 그래서 대책 나오죠. 지금 연탄을 너무 많이 만들었습니다. 연탄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너무 싸요. 그러니까 연탄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책은 이 200원이 공예비용이죠. 200원을 A라는 연탄 공장에 부담시키면 돼요. 그러면 200원을 부담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규제하는 거예요. 규제. 어떤 규제를 하냐면 중과세. A라는 연탄 공장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세금 200원 내라. 또는 공예 유발 부담금으로서 부담금을 부과시켜요. 부담금 부과. 자, 여기 중과세 했습니다. 부담금 부과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 세금하고 돈 나왔으니까 간접 개입. 그러면 중과세 부담금 부과했습니다. A라는 연탄 공장 너 연탄 하나 만들 때마다 200원 내. 세금 내든지 부담금 내든지. 그러면 A라는 연탄 공장의 생산비는요. 증가하죠. 생산비가 1,200원이 됐습니다. 그럼 공급량은 증가 감소?
감소, 공급량 감소, 공급 곡선은 좌측 이동하고, 그럼 가격은요 올라갑니다. 최근은 이 4번을 자주 내요. 4번. 됩니다.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이 가격이 높아졌대요. 아, 부의불가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해서 가격을 높이구나. 이 가격이 높아졌단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볼래요? 정부가 개입하기 전에 가격이 낮죠. 적정한 가격보다 낮아졌잖아요. 이 낮은 가격을 올려서 적정한 가격을 만들겠다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높아졌다 잘못된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낮은 가격으로 연탄이 거래됐어요. 근데 이제 연탄 가격을 높임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연탄 소비량이 과잉 소비입니까? 적정한 소비야? 적정한 소비. 그렇게 해서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과잉 생산,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정부가 개입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한 양이 소비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효율적이다. 여기는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배분은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했다. 이게 시장의 실패. 정부가 개입했다. 그래서 가격을 높이줌으로써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가고 있다. 그럼 이렇게 연결된 거야. 생산 과정에서 부의불가가 발생하면 정부는 중과세, 부담금 부과로 인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효율성을 높인다. OX 5.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 다른 말로 자원 배분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 맞잖아요.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졌다.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걸 규제 정책이라고 하는 규제 정책. 규제 정책. 자, 이제 제가 이 말하고 쉬었다 할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부의불가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원 배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시 봐요. 이렇게 나옵니다. 부의불가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OX? X입니다. 부의불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부담금을 부과해야 돼요. 부담금. 그래야만이 자원 배분 효율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안 했지만 여기 정의예비가 있죠? 정의예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정의예비가는 필요한 것인데 안 만들어요. 필요한 것인데 개인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적정한 생산량보다 조금 만듭니다. 그때 정부가 보조금 지급해요. 보조금 지급. 보조금을 지급하고 조세를 감면시킵니다. 조세 감면. 이렇게 했을 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돼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 선생 어려워 죽겠다. 어렵죠. 자, 이제 예부효과 쟁점 보고 쉬었다 할 겁니다. 예부효과가 나오면 개념에서는 의도하지 않을 거. 제3자. 그 다음에 시장기금을 통하다 통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부예부효과만 일단 하십니다. 부예부효과.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 편익은 반대다. 과잉생산, 과소생산. 과잉생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정부가 개입한다. 규제정책을 펴는 겁니까? 보조금 지급합니까? 규제정책. 이렇게 나온 거야. 생산 과정에서 부의불가를 유발시키는 재화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정책을 펴면 그러면 그 재화의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OX 5. 그렇게 출제합니다. 되셨나요? 예. 자, 여기까지가 예부효과에 관한 겁니다. 자, 예부효과 끝나서 시장의 실패까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책 203쪽 시장의 실패 원인. 시장의 실패 원인 5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불안정인 시장, 다른 말로 독점 시장, 그 다음에 규모 경제, 넘어갔더니 공공재,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비에다 동그라미 하셔야 되지. 정보의 대칭성이 나올 거니까 5번 예부효과, 다른 말로 예부성. 그래서 예부효과에 대해서 205페이지, 206페이지 막 설명 나왔습니다. 근데 뭔만 206페이지는 표 나오죠? 표. 그 표만 기억하시면 된다. 되셨습니까? 예, 자, 됐어요. 여기까지가 예부효과입니다. 그럼 책으로 보면 어디까지 고려 정리가 끝났냐면 209페이지까지 끝났습니다. 자, 쉬었다가요. 210페이지로 갑니다. 되셨나요? 예.